베스트셀러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인 마이클 샌델 하버드 교수가 이번에는 불공정의 문제를 심층 분석한 공정하다는 착각이란 도서를 펴냈습니다. 부제는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입니다. 샌델은 이 책에서 능력대로 열심히 한 만큼 성공할 수 있다는 능력주의가 실제로 현실에서 실현되고 있는가를 짚어보고 있습니다. 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샌델은 2019년 3월에 미국에서 일어난 입시 부정 사건을 소개하면서 이 책을 시작합니다. 당시 33명의 부유한 학부모들이 스탠포드, 예일, 조지타운 등 명문대에 자녀를 집어넣기 위해 시험 감독관에게 돈을 줘서 답안지를 조작한 범죄가 적발됐습니다. 샌델은 실력은 경제적 우위와 구별해서 보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예컨대 학생의 세트 점수와 집안의 소득이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부유한 부모는 자녀를 세트 모의시험 과정에만 넣을 뿐만 아니라 사설 입시 카운슬러를 고용해 스펙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이비리그 대학생 3분의 1 이상이 소득 상위 20% 이상 가정 출신입니다. 샌델은 오늘날 미국 정치를 나누는 가장 깊은 균열 중 하나는 대학 나온 사람 대 안 나온 사람이라고 규정합니다. 이 책이 다음으로 제기하는 문제는 트럼프 같은 포퓰리즘 정치인이 득세하는 토양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통상 우리는 백인 남성 근로자들이 세계화의 흐름 탓에 자신들이 주변으로 밀리는 데 반발해 인종적, 민족적 정서를 바탕으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샌델은 이것도 일리 있는 주장이지만 엘리트들이 노동의 존엄성을 깎아내리고 근로자들을 왜소하게 만든 데 대한 반발의 측면도 크다고 주장합니다. 예컨대 1990년대 민주당 소속 클린턴 행정부는 공화당과 손잡고 세계 무역협정을 추진하고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이런 정책들의 혜택은 대부분 최상위 계층에게 돌아갔습니다.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도 오바마 대통령은 위기를 초래한 금융산업의 책임에 대해서는 불문에 붙이면서 은행들을 밀어주었습니다. 위기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등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일반 시민들은 이런 일을 한 엘리트 계층에 대해 염증을 느끼고 분노한 것입니다. 엘리트층에 등을 돌린 사람들이 트럼프를 선택한 것입니다. 능력주의는 성공을 스스로의 노력과 분투로 얻은 성공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열심히 했으니 성공을 거머쥐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위험한 인식입니다. 능력주의 관점에 서면 실패는 순전히 실패한 사람의 책임입니다. 공동체 의식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샌델은 특히 능력주의 엘리트들은 성공과 실패를 대학 학력과 연계시키면서 대학 졸업장이 없는 사람들이 글로벌 경제에서 힘든 상황을 겪는 이유가 자업자득이라며 은연중에 멸시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오만한 능력주의인 것입니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비대줄자 백인의 3분의 2가 트럼프에게 투표한 것은 능력주의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능력주의는 세습 귀족제처럼 돼가고 있습니다. 부유하고 유력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특권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를 자녀들에게 물려줄 방법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능력에 따라 학생을 선발한다고 말하는 대학들이 정작 부자와 인맥이 좋은 사람의 자녀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주는 사례들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샌델은 재능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엘리트들은 대체로 재능 있는 사람들입니다. 머리가 좋다든가 하는 재능은 노력해서 만들어진 것일까요? 샌델은 재능을 갖게 된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행운의 결과라고 강조합니다. 이른바 재능의 우연성입니다. 이 대목에서 샌델은 우연한 재능을 가진 승자는 불운한 사람들과 승리의 과실을 나눠야 한다는 롤스의 견해를 소개합니다. 샌델이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미국의 고등교육이 특권을 강화하고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도덕성에 요애한 성공관을 심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트의 경우 수학 능력이나 지능을 측정하는 시험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부잣집 자녀일수록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점수가 재력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비싼 과외를 통해 점수를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위 1% 가정 출신이라면 아이비리그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하위 20% 출신보다 77배나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능력주의 시대의 교육이 계층이동을 가져오지 못하고 특권층 부모가 자녀에게 특권을 물려주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부유층은 동문 자녀 입학 우대, 기부금 입학 등을 활용해 자녀를 명문대에 진학시키고 있습니다.
이렇듯 극성 부모가 심하게 자녀의 학업에 개입하고 이로 인해 불평등이 가장 크게 두드러진 국가로는 미국과 한국이 대표적 사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샌델이 제안하는 개혁 방안은 파격적입니다. 기부금 특례 입학 같은 제도를 없애면서 학생들을 제비로 뽑자는 것입니다. 예컨대 전체 지원자 중 대학을 다니기 힘들어 보이는 일부만 솎아낸 다음 제비를 뽑아서 학생을 선발하자고 샌델은 제안합니다. 능력주의의 폭정을 없애기 위해서 제시된 방법인데 현실적으로 얼마나 호응을 얻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샌델은 이와는 별도로 4년제 대학을 나오지 않고도 성공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직업교육기관 등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샌델은 능력주의가 근로자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입히고 있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지난 40년 동안 대졸과 고졸자의 수입 격차가 2배로 늘어났습니다. 1979년에 대졸자는 고졸자보다 40% 정도 더 많은 급여를 받았는데 2000년대에는 이 격차가 80%까지 확대됐습니다. 또 1990년대 이후 대학 졸업자의 사망률은 40% 감소한 반면 비대졸자는 25% 늘어났습니다. 저학력 백인들이 왜 엘리트층에 분노하고 자신들의 편을 들어줄 것처럼 선동한 트럼프를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샌델은 경제의 금융화에 대해서도 비판적입니다. 금융공학은 경제를 보다 생산적으로 만드는 일과는 전혀 무관한데 막대한 보상이 주어져 근로자들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급여세를 대폭 인하하고 소비세, 부유세, 금융거래세 등을 통해 부족한 세입을 메울 것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이 일의 존엄성을 회복해 사회적 연대끈을 다시 맺자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실력만큼 성공한다는 능력주의가 사실은 특권층이 특권을 대물림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이로 인해 학력 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미국의 현실. 샌델은 져서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이 실태를 고발하고 제비뽑기로 뽑는 대학 입시, 급여세 대폭 인하 등 파격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에서 같은 문제의식으로 한국 사회를 진단하고 대안을 찾아야 하는 숙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